그 학파 중에 이제 세 번째 정신분석학이란 거. 어, 여기서는 이제 여기 교재 그 소제목 그대로 아까도 말씀 올려놨는데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작용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 여기 구조주의나 기능주의는 다 뭐요? 의식의 요소, what 그리고 의식의 흐름, 그죠? how를 살펴봤는데 다 의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정신분석학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작용해서 무의식의 존재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두시킨 거예요. 앞서 데카르트 얘기할 때 그 위에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데카르트까지 얘기를 할 때 그 심신이원론에서 이제 그 정신을 아는 것이 정말 인간 이해에 있어서 본질을 아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입장이 그 사람들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신이란 것은 다 의식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무의식이란 것은 그 사람들은 존재를 몰랐어요. 그 의식적인 것만 그것도 그 수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것만이 인간의 본질이고 그것만이 인간이 지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 프로이드가 무의식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완전 혁명적인 이야기죠.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입장 앞서 나온 구조주의, 기능주의도 그 이전에 그죠? 인간의 이해함에 있어서 정신 중에서 그죠? 의식만을 그죠? 인간 이해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의식을 대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사람이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지금까지도 비판을 받는 것이 바로 무의식의 그 존재를 소개하고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프로이드도 그렇고 여러분 뭐 천동설 지동설 해서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도 그렇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다윈도 그렇고 그 뭐요? 그 과거부터 내려오던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상식화되었고 그 이후 상식화되었고 사람들이 거의 종교처럼 권위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해 보지 않고 무조건 믿듯이 받아왔던 그러한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그러한 것이 틀렸다라고 혁명적인 어떠한 그러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갈릴레이나 코필쿠스도 죽이려고 했죠. 다윈만 하더라도 죽이진 않았지만 계속 뭐요 비판해 왔죠. 프로이드도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러한 생각이 시간이 100년, 200년 시간이 흐르면은 점점 뭐 과거 몇천 년을 이어오던 그런 생각이 틀렸고 혁명적이다, 이단이다, 엉터리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맞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란 항상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거짓이다, 공격받다가 그러다가 그런가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 시간이 1, 2년, 1, 20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몇백 년의 시간을 두고 진행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어떤 사상, 생각도 바꾸기도 힘들지만 우리 한 사람이 7, 80년,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살았는데 그 생각 바꾸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기존에 내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회의해보고 그죠? 가설 검증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나 타인이나 사람이나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부지불식간에 그죠? 권위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교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것이 맞구나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버리죠. 모르니까 바로 그게 뭐요? 우린 부지불식간에 권위에 의해서 종교처럼 다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지식을 획득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그러한 불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낳고 우리 세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인간과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해한다면은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생각해요. 물론 과학자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프로이드가
이제까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무의식은 의식보다도 데카르트까지 2500년 동안 그 이상 거슬러 가는 몇천 년 동안 생각해오던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오류가 없고 우리가 다 의식할 수 있는 것만이 정신이라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오히려 무의식이 더 크고 더 중요하다 얘기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대두시킬 때 그 문화에서, 특히 종교에서, 서양에서는 그 기독교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 죽이려고 하겠죠. 실제로 뭐 생물학적 죽이지 못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사장시키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저거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대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금 프로이드 이후로 그죠? 100년 뭐 진화론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50년 흐르니까 뭐가 오히려 더 진실이라는 게 밝혀져요. 그렇게 밝혀진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타당하게 사실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부언으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서 그렇고요. 저는만 하더라도 3, 40년, 50년, 여러분과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그래 부지불식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과 인간과 자기 자신을 보는 생각이 정말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그러한 견해로 바꾸어지는 데는 시간이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여러 가지 살면서 겪는 문제나 갈등도 결국 여러분이 세계관과 인간관이 그것이 타당하거나 건강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그러한 견해를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부모님이 살았던 그 시대 문화로부터, 그 시대 거슬러 가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질문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하고 문제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심신 문제 자체가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심리학뿐만 아니라 뭐 경제학도 배우고 정치학도 배우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종교처럼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면 아 맞나 보다 해서 도장 찍고 누구 뽑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노예로 부려먹으려면 모를수록 부려먹기 좋아요. 뭘로 부려먹어요? 채찍질이나 당근으로 부려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혁명적인 사람들은 그죠? 우리의 정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런 심리학을 봐도 그렇고 이런 혁명적인 사람은 목숨 걸고 그런 걸 제기하는 거예요. 실제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는 죽이려고 그랬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잘못된 인간관 세계관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정치든 학문이든 철학이든 이렇게 혁명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의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거의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배우고 해야지만이 우리의 문제가 잘못된 질문에 의해서 생긴 문제고, 문제가 아니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관로 넣기 해가지고 A풀 받아서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이 배우는 목적이라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관로 채우기 잘해서 A풀을 받고 장학생으로 대기업에 좋은 직장에 넓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살아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생기게 될 그러한 심적 갈등은 그대로 갖고 50년, 60년, 70년, 80년 돌아가실 때까지 그 문제 해결 못하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그것 땜질하려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직장, 뭐, 뭐 배우자를 만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해결 안 돼요. 그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죠. 흔히 하는 말로 그러한 것들이 다 갖춰져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다. 그것은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 그렇게 안 가르치죠. 대학만 하더라도 뭐요? 대학 광고 어떻게 해요? 취업률 몇 퍼센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도 썩었어요. 학문도 썩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부지불식간에 가르치는 분들도 모르고 하는 짓이지만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7, 80년, 90년 동안 늘 문제에 시달려서 결국은 그냥 노예로 살다가 가게 만드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대학이 내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배움을 통해서 그렇게 성숙하고, 그죠? 문제가 아닌 잘못된 질문을 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고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취업률 몇 퍼센트, 이번에 대기업 취업 몇 퍼센트, 이거 가지고 학교 선전하고 학생들 모으는 장사꾼밖에 안 돼요. 대학도 그렇고 우리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혁명적인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배울 필요 없겠죠. 넓은 아파트에 좋은 직장, 뭐 대학 안 나와도 제 주위에는, 예, 뭐 상상도 못할 그런 연봉 받는 사람들 있거든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지만 그런 사람들 부럽습니까? 스티브 잡스나 지금 멜론 머스크입니까? 이름이 얼론 머스크입니까? 저는 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멜론 머스타드. 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정말 그 사람들이 리더가 인지는 앞으로 50년, 100년 흘러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인류에게 바람직한 일을 했는지, 우리를 저주 속으로 빠뜨렸는지를 그때 가서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리더인 줄 알고 다 그 사람들을 배운다 합시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커리큘럼도 만들죠. 왜? 여러분을 가르쳐서 주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 물론 알겠지만 부지불식간에 노예로 만드는 장사꾼을 지금 대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자, 얘기하다 너무 멀리 갔습니다. 자, 혁명적인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는데,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존재를 얘기하고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중요하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재 지금 보면은, 교재 26쪽에 보면은 빙산의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빙산이 어때요?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봤어요? 그죠? 빙산 여러분 이렇게 알다시피 그 수면 위로 떠올라서 보이는 그것보다도 수면 아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가라앉아 있죠. 뭐 빙산뿐이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부력에 의해서 그것이 뜨는 배가 되었던 뭐 어떤 부력이 있는 물체들 보면은 수면 위에 올라 있는 것보다 수면 아래에 감춰진 것이 훨씬 많죠. 바로 수면 아래가 무엇이고 수면 위에 띄어진 것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의식을 연구하는 그 분야, 특히 내성법을 갖고 할 때는 의식을 갖고 의식을 들여다 보니까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는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크고 더 영향을 준다라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 인간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게 바로 왜 그 사람들이 의식을 그렇게 포커스했냐면은, 그 위에 뿌리가 데카르트, 그 위에 뿌리가 플라톤에서 내려오는 바로 우리의 정신은 뭐 다 의식적인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혁명적인 이론을 펼친 것이 프로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교재 여기 200페이지 26쪽에 보시면, 프로이드는 그림 1.5처럼 사람의 정신을 빙산에 비유하여 언제나 수면 위에 떠 있는 의식과 수면 밑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무의식, 그리고 수면 바로 밑에 있어서 물이 찰랑찰랑거리면 쉽게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전의식으로 분류했다.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분류했다. 또한 그는 사람의 많은 행동이 무의식 내에 억압되어 있는, 의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원인, 동기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동기와 갈등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동기, 갈등의 주된 것은 먹는 것, 어, 성, 성과 공격성이라 그렇게 봤어. 그래서 성과 공격성이 우리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는 원인이고, 그런 성과 공격성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견해가 동양에서 이미 있었어요. 이 프로이드만 하더라도 1900년 초니까 20세기 초,
1800년 말, 19세기 말, 20세기 초, 뭐 20세기 늦게 잡아도 20세기 사람이거든요. 뭐 일찍 잡으면 1800년 말이고 하니까 19세기 말 사람인데 동양에서는 기원전 400년,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맹자라는 사람이 식과 색, 식은 먹는다는 것, 색은 바로 성, 이것을 중요한 인간을 이해하면서 중요한 요소로 봤어요. 맹자라는 사람이. 벌써 뭐 동양은 이 프로이드보다 아니면 이 서양의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생각보다 얼마나 왔었어요. 이걸 20세기 잡으면은 그죠? 2300년? 아니요. 2400년 앞서 2400년 앞서서 동양에서는 인간을 이해하면서 식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식색을 그렇게 맹자가 거론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2400년 후에 프로이드가 그죠? 무의식, 그 중에서도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 그 동기는 성과 공격성인데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무의식적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식에도 그렇고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 생각인데 그 이전에 워낙 플라톤부터 중세 기독교를 통해서 데카르트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게 거의 뭐 종교처럼 그냥 회의 없이 무작정 믿고 그런 식으로 세계와 인간을 봐왔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하는데 동양에 비해서 2400년이나 늦었던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는 또 행동주의 심리학파라는 게 생겨났어요. 자, 심리학은 마음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인 연구를 한 학문인데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앞서 두 학파들은 마음 중에서도 의식적인 것만 연구했고 그죠? 정신분석학은 또 무의식적인 것까지 이제 대두시켰는데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바로 뭐요? 인간을 이해하면서 즉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면서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앞서 내성적 방법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지만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뭐 이런 그 과학적 방법의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치긴 하지만 그 내성법 자체가 의식을 가지고 의식만 들여다보는데 그 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참 회의스럽고 질문을 던져볼 만한 그러한 방법론이죠. 그런데 이 행동주의에서는 바로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 이전에도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었어. 근데 하지만 그때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못 붙였다면 이제 우리가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심리학 안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가장 과학적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앞서 봤던 플라톤부터 데카르트까지 이어지는 그런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또 하나의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행동주의하고 아까 플라톤부터 데카르트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토대 위에 있는 심리학하고 계속 논쟁해요.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 처음에 생겨났을 때 처음에 생겨난 순간까지 아직도 여러 가지 행동주의 심리학은 이 정신분석학처럼 비판의 대상이 돼요. 2000년 이상, 3000년 그 넘어 몇천 년을 거슬러가는 서양의 그러한 인간관 때문에 이것이 여전히 예전보다는 많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타당하다고 여기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행동주의는 철저하게 과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행동주의예요. 심리학이 과학이라 했고 그렇다면 그 심리학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ROT 법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ROT 법칙이 뭐냐면은 리피터블, 반복하고 observable, 관찰하고 테스터블, 검사할 수 있고 이것이 뭐예요? 아까 제가 앞서 봤던 그죠? 오늘 첫 시간에 첫 슬라이드에 봤던 과학적 방법은 이러이러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그 연구 대상은 반복, 리피터블하고 관찰, 업절법을 검정, 테스트업을 해야 된다는 거. 바로 이러한 조건을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내걸었다면은
과연 이전에는 이때까지는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못 붙였지만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손치더라도 이 분트의 구조주의나 이런 기능주의, 의식만을 연구하고 정신분석하게 돼서는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정신분석은 차치하고라도 그 이전의 심리학은 정말 심리학의 모습을 띄었나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때서야 심리학은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 학문이라고 얘기할 때 그 개념 정의에 딱 맞는 그제서야 심리학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행동주의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행동주의는 심리학은 과학이라 했으니까 과학의 그 조건, 연구 방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뭐 리피터블, 업저버블, 테스터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바로 리피터블하고 업저버블하고 테스터블하기 때문에 행동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때 행동이란 것은 그죠? 제가 말하고 뭐 달리고 손짓하고 뭐 이런 행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든 인간이든 유기체가 하는 모든 현상은 행동으로 그렇게 리피터블하고 업저버블하고 테스터블할 방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해가지고 앞서 제가 조작적 정의란 거 얘기했고 2장에서 한다고 했죠.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그렇게 바꿔서 연구한다면은 우리가 마음이다, 의식이다, 무의식이다 얘기하는 그러한 현상도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조작적 정의를 해서 다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심리학, 과학적인 심리학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워낙 그 2000년 이상 서양의 그러한 정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여전히 비판받고 있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